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쓰는 거 좋은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도 이해돼. 근데 욜로는 너무 지나친 소비 형태였던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혼이나 출산이 아예 안 되는 거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자살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신조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조. 오늘은 보복저축 현상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중국에서 경제가 급격하게 둔화하고 있어 청년층의 일자리가 크게 부족해 젊은이들이 보복 소비가 아닌 보복 저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복 저축이란 소비를 미루고 일부러 저축하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복 소비가 나왔던 말이 코로나 이후였잖아요. 그 코로나 끝났을 때 보복 소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 보복 소비가 오래 가지는 않더라. 경제가 엄청 좋아질 거라고 해가지고 중국도 이제 갑자기 그 경제 성장률 엄청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복 소비 한다고 이제 한참 했다가 지금 그 말은 쏙 들어갔단 말이지. 근데 너무 빠르게 갑자기 보복 저축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뭔가 사회를 흔들 만한 그런 이슈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2022년 11월? 그때부터 이제 깎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우리가 대중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때 약간 탈중국 선언 같은 거 했었단 말이야. 탈중국 선언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2023년도 때인가 계속 이제 떨어지니까 상반기는 안 좋고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 상저하고 막 이렇게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하긴 했는데 결국 작년에 1.4%인가? 최악이었지, 최악. 그리고 나서 지금 약간 수출 좀 반등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반등이라는 건 전년도 대비 반등이지. 그럼 전전년도 대비해서 반등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우리나라도 난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실제로 2021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종료? 그때 이제 2021년도 4월 그때만 해도 4.3% 이렇게 하다가 2022년도에 오르겠지 했는데 2.6% 했고 2023년도에는 1.4% 떨어졌고 2024년도에는 2.6% 정도 기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근데 전 세계 평균 성장률? 그게 지금 3%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평균보다 좋지 않다라는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중국의 경우에도 이제 경제 성장률 잘 오르다가 이게 2021년도에 8.1%, 그 다음에 2022년도에 3%, 2023년도에 5.2% 그렇게 됐고 2024년도에 중국 내에 이제 외국 투자 자본 같은 경우에는 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증시가 최저치 기록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근데 아마도 이거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영향이 안 좋게 돼버리면 갑자기 새로운 문화가 발생을 하지. 돈이 안 돌겠다, 돈을 모으기 힘들겠다,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아지겠다라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보복저축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아예 보복저축이란 말을 쓴다라는 건 느낌이 안 왔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소비를 극도로 줄인다 라는 느낌으로 지금 나는 그 뉴스를 봤거든요. 내용 중에 보복저축이라는 말은 별로 없어. 거의 소비를 극도로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만 봐도 난 유튜브 이제 쇼츠 좋아하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막 쇼츠 본단 말이야.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 시켜가지고 하루 삼시세끼 먹기. 그 다음에 뭐 순대국밥 한 그릇 시켜가지고 하루 삼시세끼 먹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극도로 소비를 줄이는 거, 이런 현상? 지금 세계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중국의 젊은 층의 실업률이 20%를 상회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별로 안 심각한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실업률 4.2%?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잠재 실업률을 보면 이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15% 이상 오긴 나오는데 일단 중국 쪽의 데이터 같은 게 좀 믿기 어려운 게 중국은 통계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통계가 통제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통계를 또 세계 기준으로 안 맞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이 어렵단 말이지.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주의할 점이 있단 말이야. 중국의 젊은 층의 실업률이 20%라고 해가지고 내가 봤어. 우리가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9세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 실업률도 그 기준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실업률이 최악이라고 하면서 제목에는 16세에서 24세까지 실업률이 나와. 이때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15.3%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16세에서 24세와 중국에서 16세, 24세가 다르나? 걔들은 그냥 학교 안 다니고 전부 다 일만 하나?
그건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중국도 그때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뉴스에 보면은 16세에서 24세까지 실업률이 있고 중국에, 그 다음에 24세에서 29세까지 실업률이 있어. 낮아, 그거. 근데 왜 앞에 것만 이야기해? 이게 좀 이상한 놈들 같아. 언론. 근데 중국의 경우 보면 작년 기준으로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것 같아. 80%야.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세에서 24세 사이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이 나이대만 가지고 실업률을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하려면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계를 볼 때 엄청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약간 언론에서는 이 중국은 더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15에서 29세면 중국도 15에서 29세로 해야지.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계 파악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안 좋은 것 같아.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아. 시어스 민구 자꾸 늘어나고 있단 말이야. 시어스 민구가 늘어나가지고 돈 벌어야 될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산다. 이러고 나서 한 4년, 5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돈 못 벌면 뭘 못하지? 일단 연애가 안 되겠지. 결혼도 못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일자리를 찾게 됐어. 근데 좀 늦게 일을 시작하면 돈을 못 모으겠지. 지금 우리나라 고령인구들이 엄청 많잖아. 그러면 고령인구들이 지금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다 모은 걸로 쓰다가 지금 수명이 엄청 길어지고 있잖아. 그거 다 쓰고 나면 뭐 어떻게 살아야 돼? 결국에는 가진 집을 팔아서 써야 되는데 그 가진 집을 팔려고 했을 때 살 사람이 있을까? 돈이 없는데 밑에 우리 세대가. 지금은 돈이 없는 세대들이 늘고 있고 돈을 못 버는 세대들이 늘고 있으니까 돈이 없는 세대들이 지금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그 집을 내놨는데 돈을 못 버는 세대가 많으니까 집을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겠지. 약간 이런 구조 때문에 전문가들이 집값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도 보복저축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말 있잖아. 욜로 알죠? 욜로족. 욜로가 한 10몇 년 전에 나왔나? 욜로족이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자라는 말로 소비를 결혼 안 하고 막 썼단 말이지. 근데 지금 욜로족이 골로 가고 있다. 왜냐면 이렇게 다 써버리니까 일자리도 조금 이제 애매하고 지금 돈도 벌어놓은 거 없고 막 그러는데,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쓰는 거 좋은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도 이해돼. 근데 욜로는 너무 지나친 소비 형태였던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혼이나 출산이 아예 안 되는 거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자살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복 소비하지 말고 조화롭게 적절하게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할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오늘 보복저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도 보복저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언제 좋아질지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영상에 보면 취업과 관련된 그런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 보고 이제 취업했다 이런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는데, 여러분들도 다 이제 취업 관련된 그런 영상들 좀 많이 봐주시고 취업에 성공하셔가지고 급여 생활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봐요. 안녕.